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를 위해서요, 뭔가 좀 신경 쓴 이것, 바로 메이크업인데요. 메이크업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가장 손쉬운 첫 번째 도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관심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름다워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메이크업뿐만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만나볼 학과는요, 아름다움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한국 뷰티 산업.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글로벌 뷰티 전문인을 꿈꾸다. 메이크업을 넘어 피부과학, 화장품 성분학, 뷰티 경영학까지 뷰티에 관한 모든 것. 미래의 뷰티 전문가를 양성하다. 뷰티 산업학과.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바로 뷰티 산업학과입니다. 먼저 대학 입시 전문가이자 EBS 진로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유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시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알려주는 윤유구입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도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못 알아보면 어떨까 하고 되게 걱정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오늘 헤어스타일도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핸섬해 보이시나요? 네, 멋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뷰티 산업학과를 소개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는 마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오늘 소개할 학과, 어떤 학과인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뷰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뷰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티 산업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요, 미적인 감각을 개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을 통해서요, 뷰티 산업 전반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분야라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뭔가 뷰티라는 개념이 굉장히 색다르게 와닿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 산업과 관련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뷰티라고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스타일링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렇게 뷰티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학문 영역이 확 늘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학이나 뭐 피부학 같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자리 잡힐 거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마케팅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 트렌드 분석이 매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도 응용력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분화된 어떤 전공 실습 과목을 통해서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들을 배우게 됩니다. 와, 피부학부터 마케팅, 네. 디자인까지 정말 메이크업, 뷰티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전부 연구하고 실습하는 학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이지만, 이제 뷰티 산업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베이스에 있는 것들,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 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창의적인 미의 개념을 융합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단순히 이 뷰티 산업학과라는 말만 들었을 때보다요, 훨씬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까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부터 정의까지 폭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져요.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장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실무 능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근래 이 뷰티 산업과 관련된 학과에서는요, 글로벌 교육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요, 뭐 한국적인 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시아, 뭐 유럽이나 미주까지 해서요, 전문성과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뷰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큰 포부를 지녔고 또한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뷰티 관련 학과가 전국에 몇 개나 개설되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뷰티 관련 학과들은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는 40여 곳이 개설되어 있고요. 전문대학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포함한다면 약 150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또 이런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관련 분야들이 점점 많이 개설되고 있는 편입니다.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뷰티 산업학과라는 말보다는요, 뭔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학과라든가 미용 예술과 이런 학과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학과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뷰티와 관련된 많은 학과들 중에서 왜 뷰티 산업학과에 주목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뭐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네일이나 피부 관리 쪽으로는 전문적으로 발달을 했는데, 뷰티 산업 전체 영역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뷰티 산업학과가 대두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간단히 말하면 뷰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마,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까요? 네,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피부, 화장품, 미용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융합해서 배울 수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뷰티 산업학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뷰티 산업은 최근에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할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주목되는 산업의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화장품이라든지 한국의 뷰티 산업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혹은 문화산업 전체와 함께 이 화장품 산업이 좀 커가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영역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지금은 자동차나 뭐 전자기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바이오 기술이 좀 주류를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기술 산업 분야에서 화장품 산업이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또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실버 산업 자체가 규모가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실버 산업에서도 안티에이징과 같이 이렇게 화장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래 사회에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나 여러모로 눈여겨볼 만한 학과, 이 뷰티 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뷰티 산업학과는 카멜레온이다. 이제 사람의 이미지를 변신시켜주는 면이 카멜레온이고 그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뷰티 산업학과는 신발 깔창이다. 제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니까요. 뷰티 산업학과는 내 안의 환타지 소설이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사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색채를 뽐내는 다양한 메이크업 도구들. 이처럼 각양각색 자신들의 꿈을 찾아 모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를 찾았습니다. 부드러운 이미지로, 그리고 지금 이 기초 메이크업 수업이 한창인 한실습 씨. 눈썹도 약간 부드럽게 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메이크업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일단 가을과 겨울이기 때문에 화사한 컬러보다는 이제 톤 다운된 컬러가 많이 그렇게 유행을 할 것 같아요. 매년마다 아무래도 버건디 색깔이 빠지지는 않아요. 작년부터 유행했던 마르살라 컬러가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 유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신 트렌드를 분석, 체득하기 위해 직접 메이크업 도구를 쥔 학생들의 바쁜 손놀림과 집중하는 모습들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뷰티 산업학과는 뷰티 산업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의 습득과 미적 감각의 개발, 이론과 실습 교육의 병행을 통해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전문인을 키워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메이크업 디자인 학과는 메이크업에 관한, 예를 들면 메이크업의 기초 메이크업이든지 이미지 메이킹이든지 특수 분장 이런 쪽에 그 위주로 이루어졌다면은 뷰티 산업학과는 그 화장품을 갖다가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든지 화장품의 그 성분이든지 화장품 마케팅, 화장 심리학 이런 것이 더 어우러져서 화장품과 메이크업에 관한 이런 것을 융합하는 그 교과 과정으로 그 짜져 있죠. 수업이 끝나고 메이크업 실습실에 모인 뷰티 홀릭 동아리 회원들. 오늘은 무대에 오를 무용과 학생들에게 무대용 메이크업을 해주는 봉사를 한다고 하네요. 뷰티 산업학과 학생들은 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성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마인드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사람과 같이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만들거나 그 제품도 사람이 써야 되고 사람에게 행해지는 또 테크닉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성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기본 자세 그리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기본 예의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오면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쭉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뷰티에 관한 이론과 실습, 그리고 인성까지. 뷰티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그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뷰티 잡지사나 그런 쪽 들어가서 좀 여러 사람 만나고 글 쓰는 걸 해보고 싶어서 저희 과를 왔다고 무조건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발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화장품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싶고 메이크업을 직접 해주는 쪽으로는 아마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뷰티뿐만 아니라 패션에도 관심이 있어서 중국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패션 뷰티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훌륭한 분장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보았을 때 나도 저런 분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분장을 한 영화를 관객들이 보았을 때 정말 이런 감정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만한 훌륭한 분장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뷰티 산업의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며 노력해 나가는 뷰티 산업학과 학생들.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 활약할 학생들의 다채로운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보니까요. 학생들의 뷰티에 관한 열정이 막 여기까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움 막 다루는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자기 일에 이렇게 확 몰두해 있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처럼. 그렇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현재 뷰티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전주희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전주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 뷰티산업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랑노랑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뷰티산업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주희 학생이 생각하는 뷰티산업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뷰티산업학과는요, 사실 기존의 성신여대 메이크업 디자인학과가 좀 더 폭넓게 뷰티 산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내년부터 개편되는 학과의 명칭이고요. 메이크업, 특수분장, 화장품학 등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더불어 미적 감각 개발 및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뷰티 산업에 대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명쾌한 소개 감사합니다. 뭔가 주희 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뷰티 산업학과에 대한 이 소신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희 학생은 언제 어떤 것을 계기로 이 학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참여하게 된 한일 문화교류에서 한국을 알리는 부채춤 공연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 가서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춤 공연을 올리기 전부터 후까지 모든 것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무대 분장에 처음 접하게 되어서 이후 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관심이 생긴 시점부터 입학을 하게 될 때까지 주희 학생이 뭔가 많은 준비를 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해서 보니까 동기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외에 국가 자격증과 그 외 여러 개의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로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 개의 자격증을 입학 전에 취득하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군요, 우리 주희 학생이. 그렇다면 이제 뷰티 산업학과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직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안다면 우리 주희 학생처럼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자격증도 뭐를 따야 될지 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 말씀 좀 주시죠. 네. 그 뷰티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화장품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기획하는 기획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창업이나 벤처기업가가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기업체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연구하는 연구원, 광고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광고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기업 쪽, 그러니까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 쪽 진출이 가장 일반적이고 폭이 넓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이제 뷰티 산업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알려지고 제일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용 관련 연구원을 한다든지 헤어 디자이너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요즘 피부 관리사 혹은 아로마 테라피스트 요즘에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네일 아티스트 같은 영역으로 진출해서 전문가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뷰티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좀 깊게 들어가서 나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은 분장이나 특수 분장사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이나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나 방송사에서 분장사의 역할을 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 근래에 직업군이 확 팽창되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교육 강사 쪽이 진출 경로로서도 예상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샵마스터나 쇼핑 호스터 아니면 요즘에 되게 선호하는 직업군이 되어가고 있는 컬러리스트, 병원 코디네이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서비스 전문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영역들로 인해서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영역들도 이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뷰티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학과여서 그런지요.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공부할 분야가 많아서 방대해서 고민이 많다,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이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딱 선택해서요. 집중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희 학생처럼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입학을 해보고 나니까 실제로 자신이 예상했던 거와는 달랐던 점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심도 있는 이론, 예를 들면 피부 과학이라든지 공중보건학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 것도 있고요. 전문적인 실기를 또 동시에 배우는 것도 다른 학원과의 약간 차별점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학년씩 올라갈수록 체계적으로 다양한 지식과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체계적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커리큘럼, 이 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1학년 때에는 피부과학, 기초 메이크업 등 기초 이론과 실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미용 영어 기초라든지 미용 기초 중국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2학년 때 올라가면 기초 헤어스타일링과 뷰티 색채학 등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뷰티에 어떻게 하면 녹아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어는 각자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은 조금 더 심층돼서 각자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게 전공을 선택해서 분야에 맞는
심화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화장품학, 메이크업, 특수분장 이렇게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도 3학년에 연결되어서 각자가 희망하는 쪽으로 전공을 심층적으로 공부해서 보다 기업 쪽이나 그런 산업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이 학과는 메이크업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리큘럼이 뷰티 산업학과로 바뀌면서 화장품에 대한 연구가 좀 새롭게 진행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 3학년 올라가서는 메이크업이나 화장품학이라든지 아니면 특수분장으로 이렇게 전공을 나누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연구하고 또 그런 뷰티 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들어보니까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게 준비를 해나가다 보면 뷰티 관련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뷰티 산업학과가 갖고 있는 특징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론, 실기, 실무를 토대로 세계로 진출하는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내에 뷰티홀릭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뷰티홀릭 동아리는 쉽게 말해서 미용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 가서 손톱이 길면 그분들이 날카로워서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봉사로는 노인복지회관에 나가서 노인분들께서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을 수 있게 헤어 메이크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좋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성, 그렇죠. 이렇게 인성까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뷰티와 관련된 인재로서 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딱 맞춰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본 분들이 있죠. 바로 뷰티 산업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입니다. 선배들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현재 저는 뷰티 분야 쪽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초 메이크업부터 해서 응용 메이크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분장 쪽까지 다 배웠어요. 특수 분장까지. 그러니까 뷰티가 메이크업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에. 이 뷰티 분야, 메이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아름다워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참 보람도 많이 느끼고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화장품에 관심이 있고 또 뷰티 쪽에 대해서 나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학생들이나 친구들은 지원하시고 저희 과에 오시면 충분히 재밌게 행복하게 잘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뷰티 산업학과의 교수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메이크업 특수분장 전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학과에 오면은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헤어나 피부 미용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테크닉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런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질들도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원활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패션 잡지를 보면서 메이크업을 이렇게 독학을 했었고 블로그를 보면 사람들이 메이크업 한 것들을 스크랩 해가면서도 이렇게 많이 접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 와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후배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주신 주희 학생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주희 학생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또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1인 기업체가 되어서 뷰티 토탈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와 다른 나라의 교양, 우리나라의 교양, 또는 헬스와 건강관리 등 인간을 중심으로 뷰티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정말 대단한데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막막하거나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메이크업이라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공부에 재능이나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직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조금 곱게 보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요, 뷰티 관련된 분야가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시각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 개선의 한 획을 우리 주희 학생이 딱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에 이제 사회로 진출을 했을 때요, 가장 기대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누군가가 저의 손길로 인해서 내면과 외면이 아름다워진다면 그 기쁨은 다른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그 한 명이 만족하고 기뻐한다면은 저야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뿌듯한 일을 하고 값진 돈을 번다는 게 몹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막 설렘이 느껴지네요. 저 또한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뷰티 산업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희 학생이 해주고 싶은 조언은 어떤 게 있나요? 뷰티 산업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미술을 조금 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미술 실기로 뽑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미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뷰티 산업에 대해 공부를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이라든지 특수분장, 화장품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찍 길을 정하고 열심히 꾸준하게 준비해온 학생들에겐 반드시 좋은 성과가 따르니 힘들더라도 조금은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주희 학생의 이야기로 아마 학생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선생님께서도 뷰티 산업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아름다움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이 아름다움 뷰티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사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학생이 이 학과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됩니다. 화장품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든지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학생이면 적성을 가지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직업군이 막 생기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학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지만 난 완전 창의적이야, 이런 학생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뷰티 산업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에 대한 기준만큼 정답이 없고 또 시대별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 새롭고 창의적인 뷰티를 위해 앞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제품이 개발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다음 주에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